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재와 벌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심리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궁지로 몰아넣은 포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결정타를 먹이려던 순간 문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난 채로 4부 5번째 꼭지를 마무리했었는데요. 바로 이어 6번째 꼭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포르피리의 방으로 무작정 달려든 이는 니콜라이였습니다. 니콜라이는 이전에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받았던 불황자인데요.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오는 모습과 비슷한 꼴로 방에 들어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합니다. 포르피리는 이자를 상대하느라 잠시 라스콜리니코프를 잊을 정도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죠. 그 사이에 약간의 힘을 되찾은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에게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느냐라며 비아냥댑니다. 이에 포르피리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은 채로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것으로 그만 안녕히인 것 같다고 응수하고 이 말을 들은 포르피리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는가 싶더니 포르피리는 헐레벌떡 다시 한번 쫓아와 형식을 갖춰 또 한 번 보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다시 적당한 신경전을 벌인 뒤 둘은 헤어지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의 소파에 퍼져서 상념에 잡힌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포르피리에게 패배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며 오늘 포르피리의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죠. 니콜라이의 이야기는 얼핏 들어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 결국 거짓이 탄로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포르피리가 다시 자신을 붙잡고 늘어질 건 너무 자명한 일이고요. 오늘 포르피리와 나눈 대화는 대충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준비했을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그가 준비했다던 선물이 무엇일지 궁리해보다가 곧 있을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과 추모연이 떠오릅니다. 그러자 소냐를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이어지고 입에는 병적인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방을 나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방문이 절로 열리죠. 방문을 연 인물은 어제 자신을 살인자라고 불렀던 그 남자인데요. 그런데 어제와 얼굴이며 눈빛이 크게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기가 죽은 표정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절을 하며 사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범행 이후 제정신이 아닌 채로 아파트에 다시 갔을 때 주변에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저 술주정뱅이의 헛소리로 취부되어 훈방 조치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 사내는 그때의 일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헛소리로 자신이 파멸에 이를 수 있음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포르피리가 지닌 물증도 겨우 이런 헛소리 이상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는데요. 결국 포르피리의 심리적인 추리 위에에는 어떤 물증도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이야기를 읽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오늘 라스콜리니코프와 포르피리가 나눈 대화를 모두 엿듣고 니콜라이가 난입한 것도 들었으며 결국 라스콜리니코프가 정말 결백함을 알고서 지금 이렇게 사과를 하게 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내가 포르피리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라스콜리니코프는 원기완성한 기운을 되찾고 방을 나섭니다. 이때 그의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이제부터 또다시 싸워보자 라고 말하죠. 그러며 그는 증오심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그 증오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소심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경멸과 수치심을 느끼며 4부가 마무리됩니다. 스비드리갈로프라는 기묘한 인물의 등장과 심리적인 지지대로 작용하는 소냐의 부각, 그리고 포르피리의 적극적인 심리적 공세가 돋보인 장이었습니다. 결국 증거에 대한 강박을 털어내며 이전과 달라진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던 4부였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뀐 라스콜리니코프가 5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5부 첫 번째 꼭지는 두냐, 뿔헤리아와 완전히 척을 진 채로 나온 루진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루진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어제의 일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음을 수용하며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함께 사는 룸메이트 안드레이가 조소를 띠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원한을 쌓아두죠.
그날따라 그는 출근해서 일이 잘 안 됩니다. 또 퇴근하고서는 결혼하면 입주하려던 아파트며 입주 이후 쓸 가구들의 계약을 취소하려 하는데 집주인이며 가구상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계약을 절대 취소할 수 없고 한 푼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루진을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다시 두냐와 잘해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도 하지만 사실은 어림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뿔헤리아와 두녀에게 과도하게 인색하게 군 것도 후회합니다. 자그마한 돈으로 커다란 심리적 부채를 살 수 있었다는 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더 긴박한 상황으로 밀어넣어 더 완벽한 구원자가 되고 싶었을 따름이었다고 하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창피하기 그지없는 인물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집에 들어올 때엔 나갈 때보다 2배는 독이 오른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문득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까체르네의 장례식에 관심이 갑니다. 그 장례식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올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그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의 룸메이트 안드레이는 진보주의 사상가이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은 없어 루진이 속으로 우습게 보는 청년인데요. 루지는 그가 소녀에게 관심이 있지만 그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녀를 계몽해주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루지는 추무연에서 말로 안드레이를 구워 삶아 방으로 소냐를 불러오게 하고 소냐에게 호의를 베푼 척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빠듯한 소냐는 루진이 꺼내는 돈 이야기에 자리에 3번이나 붙잡혀 앉게 되죠. 그는 불쌍한 소냐를 위해 의연금을 모아보자는 제안을 하며 저녁에 다시 자신을 보자고 합니다. 물론 까체리나는 모르게 말입니다. 만일 까체리니가 안다면 이 초모연처럼 돈을 다시 흥청망청 써버릴지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서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안드레이는 루진의 속내는 모르지만 그의 이 선행에 호감이 생겼다고 하죠. 과연 소냐를 다시 부른 루진의 속내는 무엇일지, 그가 라스콜리니코프를 어떤 방식으로든 난처하게 만들려는 게 분명한 이진화에서 오늘의 독서가 끝났습니다. 지난 장면을 끝으로 더 볼 일이 없지 않았나 싶었던 루진인데 이렇게 등장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또 무슨 짓을 꾸밀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644페이지 5장 첫 꼭지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